어떤 소식 준비했는지 먼저 헤드라인 보겠습니다. 일단은 서울시장 재선거 확률이 62%다. 이거는 이제 제가 AI를 통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주고 계산을 해본 수치입니다. 그리고 담당 이제 재판부 조영우 부장판사의 판결 성향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오세훈 서울시장 명태균 공짜 여론조사 1심 선고일입니다. 지금 어제 보니까 오세훈 시장 측에서 뭐 기사를 보도자료를 냈던데 본인은 부인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로 진짜 살떨릴 겁니다. 이번에 만약에 1심에서 유죄 나오면 2심에서 뒤집히기 힘들어요. 공직선거법은 그냥 간단합니다. 간단한 거라서 1심이 유죄 나온 게 2심에서 잘 뒤집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나오면 그리고 그게 3심까지 확정이 되면 내년 4월 혹은 10월에 확정이 언제 되느냐에 따라서 서울시장은 선거를 다시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제 그 확률을 따져봤더니 이제 62% 정도 유죄가 나올 걸로 지금 계산이 되고요. 사실은 이진관 판사 같았으면 당연히 유죄가 나오겠죠. 근데 이제 재판부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일단 과반은 넘는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앞서 윤석열이 명태균 여론조사 건으로 징역 2년 실형을 받았는데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징역 10개월, 징역 10개월 정도 볼 텐데 요 내용 오늘 자세하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주제는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이제 유죄가 되잖아요. 근데 불안에 떨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게 누구냐면 홍준표와 이준석. 이 사람들은 이제 불안에 떨게 되는 거죠. 오세훈이 유죄면 홍준표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지금 보니까 요새 뭐 라디오도 출연을 하고 SNS도 열심히 홍준표 전 시장 하시던데 이분들에 대한 사건이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언론에서 조용해서 그렇지 이 두 사람도 명태균 여론조사의 수혜자다. 어떤 혐의가 있고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은 수사가 안 된 거지 여태까지? 진짜 좀 이상하지 않나요? 홍준표 시장 제가 뉴스타파 있을 때 오세훈 시장 제가 뉴스타파에서 보도했고 관련 녹음 파일 공개했고 그것 때문에 수사를 받기 시작했고 홍준표 시장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당시에 저희 이명선 기자랄지 저희 기자들이 홍준표 시장 당시 대선 후보였죠. 찾아가가지고 반론을 그렇게 달라고 하는데도 반론을 주지 않고 중간에 전화번호를 바꿨어요. 제 기억에. 전화번호를 정치인이 바꾼 거 처음 봤습니다. 그 답변 안 하려고 도망 다녔는데 일단 내일 오세훈 시장의 결과에 따라서 가장 위험한 사람 두 사람 홍준표, 이준석이다. 왜 이 사람들 수사 안 됐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뭐 이런 얘기들은 사실 어느 언론에서도 해주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 매봉쇼에서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지사가 발끈했어요. 경기도지사로 이제 가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도정 인수인계 때문에 조용히 있다가 최근에 보안수사권 문제로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로 발끈했습니다. 왜 발끈했는지 추미애 지사 말이 맞는지 아니면 추미애가 틀렸다고 한 측이 맞는지 누구 말이 맞는지 저 나름대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보면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법을 개정을 했거든요. 근데 자기 법에 지금 자기가 걸리게 생겼어요. 다른 게 아니고 오세훈을 잡을 선거법은 다름 아닌 오세훈이다라는 겁니다. 오세훈 시장이요 2004년에 정치개혁 입법을 주도했습니다. 초선 의원 때였어요. 주도했었는데 당시에 정치자금법 그러니까 지금 지구당이란 게 없잖아요. 지역구에 그 지구당이라는 걸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아니어도 옛날에는 지역구에서 내가 당협위원장 혹은 지역위원장이면 사무실을 둘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막 차떼기 사건이고 뭐고 하도 이제 비리들이 많이 그러니까 나오니까 지구당을 없애자라는 법안을 발의한 게 다름 아닌 오세훈이었어요. 그래갖고 정치 자금 그리고 공직선거법 이 정당법 관련해서 이 3법을 트리플로 개정을 한 게 오세훈 해가지고 오세훈 당시 의원이었어요. 그래서 오세훈법이 됐는데 이 굉장히 내용은 좋습니다.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전면 금지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개인만 할 수 있습니다. 회사 법인으로
안 돼요. 정치자금 기부가. 이게 바로 오세훈이 한 거예요. 그리고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로만 정치자금을 받게, 아무 계좌로만 받지 마. 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치자금에 대해서 엄격하고 투명하게 법안을 바꾼 게 오세훈이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법인을 못하니까 소액 다수의 개인 후원이 활성화가 됐고, 불법 정치자금의 온상으로 지목된 지구당을 없애버렸고, 예, 그때 굉장히 센세이셔널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이제 이 세 가지 법안이 오세훈법으로 불리는데, 당시에 오세훈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보면, 모든 후원회에는 기업 및 법인단체 후원을 금지하고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은 선관위에 신고된 복수의 계좌를 지출은 단일 계좌에 의하도록 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계좌를 통해서 예를 들면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캠프에서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로 여론조사 비용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돈을 안 주고 여론조사 결과를 받으면 그게 공짜가 되는 거고, 그게 정치자금을 받은 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2004년에 오세훈이 했던 일이다. 근데 이제 정작 본인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투명한 개정안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지금 발목이 잡히게 생겼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윤석열이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로 이제 그 유죄가 됐잖아요. 징역 2년 실형. 그리고 명태균 씨는 징역 1년 9월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법정 구속이 됐는데 이걸 좀 비교를 해보면 이진관 재판부입니다. 여기는 이진관 재판부. 이진관. 근데 보면은 여론조사 58번 중에 14회만 지금 인정이 됐고,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했고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 계약서는 없었지만 앞서 이제 김건희와 명태균은 계약서 없다고 무죄를 받았는데, 아니다. 니네는 계약서는 쓰지 않았지만 서로 암묵적 합의가 이루어진 거야라고 받고, 윤석열은 징역 2년에 추징금 1,396만 원. 근데 요거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오세훈의 혐의 같은 경우에는 10번을 무상으로 제공받았고, 그 비용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은 주지를 않았는데 오세훈은 제3자 후원회장 김한정이 3,300만 원을 대납했다. 대신 지불했다. 이 혐의를 받고 있고, 내일 오후 2시에 선고가 나오는데 특검은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비슷하죠. 보면 3,300만 원이 다 인정이 된다고 하면 징역 1년 내외로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인정이 혐의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무죄. 예, 무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과연 무죄가 나올지 안 나올지 저도 궁금해서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해본 건데요. 유죄 가능성을 높이는 4가지 사항이 뭘까라고 보면 대납이 됐다는 거. 이 옆에 있는 이 숫자들은 나름대로 그 수학적으로 계산할 때 가중치를 준 겁니다. 대납이 됐다는 게 이제 유죄 가능성이 있고, 강철원이라고 서울시 정무부시장 오세훈의 오른팔입니다. 최측근 강철원 씨와 명태균의 뭐 여론조사 문구 수정이랄지 여러 협의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데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오세훈이 여론조사 대납을 했고 오세훈을 위한 여론조사였다라고 법정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플러스 강혜경 씨가 있죠. 강혜경. 여러분 기억하세요? 강혜경 씨가 같이 똑같은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재판에서 오세훈 재판에서만 강혜경과 명태균이 둘이 이제 앙숙인데 서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명태균과 강혜경, 김영선 3명의 증언이 일치합니다. 이렇게 되면 3인성호 아시죠? 3인성호. 없던 호랑이도 3명이 말을 맞추면 만드는데 그런 나쁜 의미의 3인성호가 아니고 예를 들면 명태균과 오세훈의 여론조사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암묵적 합의가 있었냐 없었냐를 판사가 생각할 때 이 주요 관계자들의 일치된 증언은 굉장히 판사에게 심증을 굳히게 하겠죠. 그리고 윤석열 판결에 암묵적인 네. 참 살다가 또 이런 일이 오늘도 방송 인터넷 지금 모뎀이 꺼져가지고요.
모뎀이 왜 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비가 오다 보니까 여기가 전력이 좀 불안해가지고 제가 이제 뭐 도심 한복판에 있는 게 아니라서 예, 좀 매번 사고가 나서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잘 보이시나요? 예, 이- 예, 인터넷에 다시 연결이 됐는데요. 예, 다시 오고 있군요. 어이구, 꺼져버려가지고 다 나가버리셨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금 인터넷 모뎀이 연결한 그 선이 지금 갑자기 꺼져가지고 다시 재부팅을 하느라고 예,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오디오 사고에 이어서 이제는 인터넷 사고까지. 인터넷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 광 케이블 설치를 했는데 예, 오늘 좀 비가 와서 그런지 좀 연결이 끊기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계속해서 이제 이어서 하면 무죄 가능성을 높이는 세 가지도 있다라는 겁니다. 무죄 가능성을 높이는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인데 일단은 오세훈과 명태균이 직접적으로 뭐 계약하거나 했던 그런 것들이 없어요. 이게 약한 건데 그리고 이제 강철원과 김한정, 오세훈 측근 이분들은 당연히 이제 부인을 하고 있죠. 이것도 이제 불리한 정황이고 그리고 구조적으로 김건희 윤석열 사건은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는 점이라서 무죄 가중치 합계를 0.85로 예,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죄 가능성을 높이는 것보다 유죄 가능성을 높이는 점들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할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증언이에요. 예, 증언. 증언 신뢰도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것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증언 신뢰도에 따라 김태균, 명태균, 김용선의 증언을 만약에 인정을 한다. 여기 이제 강혜경 씨까지 플러스해서 이걸 인정을 한다고 치면 유죄 확률이 이렇게 높아집니다. 68에서 72%까지. 근데 증언의 일부와 정황 증거만 인정했을 때는 60%까지 떨어지고 핵심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하게 되면은 45%, 50% 이하로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유무죄를 가질 핵심은 결국에는 이 이진관 재판부가 인정했던 이 암묵적 합의를 인정을 할 것이냐 이번 재판부에서도 이건데 일단은 이 판사가 어떤 스타일인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양반이 어떤 스타일인지 알면 좀 이렇게 파악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일단 그냥 이거를 제가 AI와 함께 수학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는 공개된 증거를 기반으로 조건부로 추정을 해봤을 때 62.2%가 지금 그러니까 일단 유죄가 나온다는 거죠. 공직선거법 100만 원 이상 나올 확률이 62.2%. 그리고 이 수학식 이거는 뭐 이것까지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유죄 증거를 가중치를 주고 무죄의 증거를 가중치를 줬을 때 유죄의 증거가 더 많다. 거기서 이제 가중치 때문에 62.2%. 공개 자료의 분석 가중치를 적용한 추정치로 봤을 때는 62%다. 약간 보수적으로 한 겁니다. 이건 보수적으로 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 재판장이 어떻게 생각할까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유죄 확정 시에 서울시장 재보선은 언제냐? 이거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 벌금 100만 원 이상만 확정되면 이제 시장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시나리오 A 만약에 확정 시점이 2016년 9월 1일부터 그러니까 내일은 1심이고 2심, 3심 해가지고 내년 2월 28일까지만 3심 유죄가 확정이 되면 시장 선거일은 2027년 4월 7일입니다. 4월 7일. 예, 4월 7일이고 만약에 확정 시점이 내년 3월 1일 이후로 된다. 유죄는 됐지만 된다라고 하면 이때 시장 선거일은 2027년 10월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날짜죠. 날짜가 2027년 2월 28일까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재보선의 날짜가 바뀐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원래 원칙이 1심 6개월, 2심 3개월, 633 그래가지고 3심 3개월. 내일 만약에 나온다라고 치면은
내년 1월까지는 이 원칙에 따르면 그래야 되는데 조희대 대법원이 이거를 그러니까 결론을 안 내리고 붙잡고 있어 버리면 이건 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밑도 끝도 없이 되게 밀릴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2심까지만 우리가 이제 사실심이라고 해가지고 형량을 결정하는 거는 1심, 2심이에요. 3심에서 형량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3심에서 대법원에서는 무죄냐, 유죄냐 요거만 따져요. 법리 적용을 잘못했냐, 제대로 했냐 요거만 따지는데 2심에서까지 유죄가 유지가 되면은 3심은 거의 자동으로 거의 90% 이상 유죄가 확정이 되는데 다만 언제까지 내년 2월 말까지 3심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 근데 저는 나올 것 같거든요. 만약에 1심 유죄가 나오면 내년 2월 28일 전에는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이 돼서 내년 4월 7일에 자, 4월 7일에 서울시장 선거는 다시 할 것 같다는 게 저희 개인적인 먼저 선고는 구체적으로 언제 열리고 또 재판부가 판단할 핵심 쟁점은 좀 무엇인지 설명부터 좀 해주시죠. 네, 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오는 22일 오후 2시 네. 오세훈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 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선고합니다. 네. 이 쟁점은 두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 측에 여론조사를 직접 의뢰하고 결과를 제공받았는지입니다. 네. 이 둘째는 김 씨가 명 씨 측에 지급한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오 시장이 사전에 알았거나 용인했는지입니다. 이 특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3,300만 원의 추징금을 구형한 상태인데요. 네. 이 재판부가 명 씨의 법정 증언과 당사자들의 만남, 통화, 송금 흐름을 하나로 합의로 볼지 아니면 계약서나 결과 전달 자료가 없다는 오 시장 측 반박을 받아들일지가 관건입니다. 네. 현재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이 명태균 씨 측과 오세훈 서울시장 측의 입장이 좀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시장이 단순히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정도가 아니라 이 나경원 전 의원을 이길 수 있는 조사를 직접 요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명태균 씨가 어떤 증언을 했고 또 오세훈 시장 측은 어떤 근거로 좀 반박했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이 명 씨 주장의 핵심은 이른바 이기는 조사 발언입니다. 네. 지난 3월 20일 서울중앙지법 증인신문에서 특검이 오 시장이 전화로 회장님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는지 묻자 명 씨는 그렇다고 답을 네. 했습니다. 이어서 4월 3일 같은 법정에서는 2021년 1월 20일 오 시장이 표본 2,000개 규모의 여론조사 비용을 물었고 자신이 2천만 원 정도 든다고 답했다고 주장을 네. 했습니다. 이후에는 부시장과 조사 실무를 협의하고 결과도 전달했다는 게 명 씨의 설명입니다. 반면에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를 부탁한 적도 결과를 받아본 적도 없다고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정식 의뢰였다면 계약서뿐 아니라 조사 문항과 표본을 협의한 자료, 결과 전달과 피드백 흔적이 남아야 하지만 네.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조사는 명 씨가 주장하는 의뢰 시점보다 먼저 시작됐다는 정황도 제시됐습니다. 네. 이 두 번째 핵심 쟁점으로 이제 3,300만 원의 정화 이 부분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실제 돈은 김한정 씨가 이 오세훈 시장의 계좌가 아니라 당시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였던 강혜경 씨의 개인 계좌로 좀 보냈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이를 오세훈 시장을 위한 정치자금 기부로 판단한 이유, 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판단한 겁니까? 네, 김 씨는 2021년 2월 1일부터 3월 26일까지 5차례에 걸쳐서 총 3,300만 원을 당시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였던 강혜경 씨의 계좌로 보냈습니다. 네. 이 형식상으로는 김 씨가 강 씨에게 지급한 돈입니다. 하지만 특검은 이 돈이 명 씨 측이 오 시장을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의 대가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오 시장 측의 요청에 따라 김 씨가 비용을 대신 부담했다면 이 돈이 오 시장 계좌에 직접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이 오 시장을 위한 제3자 정치자금 기부가 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네. 이 명 씨도 법정에서 오 시장이 강전 부시장과 네. 상의해서 조사를 진행했고 이 비용은 김 씨가 지원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반면에 오 시장 측은 김 씨의 송금 사실 자체를 전혀 몰랐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는 이번 사건의 실체가 명 씨가 엉터리 여론조사를 이용해서 김 씨를 속인 사기극이자 공갈극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네. 결국에 재판부가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 김 씨 사이의 비용 부담에 관한 사전 교감이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두 번째 핵심입니다. 네.
검찰관님, 최근에 이제 정치볼거 명태균 네. 씨가 연루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법원이 처음으로 네. 유죄를 좀 인정했잖아요. 이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오세훈 시장의 1심 선고 결과에도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좀 어떻게 개인적으로는 전망하십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명태균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네. 당사자들이 전원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된 정황 증거라든가 여러 가지 문자 메시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법리 적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네. 근데 이번 그 오세훈 시장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이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약간 이 무상 여론조사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이 여론조사 비용의 대납을 오세훈 시장에게 연결시킬 수 있는가. 그게 사실 인정의 핵심이 될 것이고 네. 만약에 연결시키는데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본다면 유죄 판결이 선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건 뭐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네. 뭐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뭐 법원에서도 아마 고심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일단 감찰관님 말씀대로 사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국민의힘의 차기 대권 주자로 또 이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오세훈 시장의 행보가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 결과도 상당히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세훈 시장이 지난 3월에 이번에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관련해서도 과거 발언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함께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가 조작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10차례에 걸쳐서 대가를 지급하면서 그걸 받아보았다는 뜻이 됩니다. 이건 저희들이 바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짓이겠죠. 앞서도 감찰관님 잠깐 얘기하시긴 했지만 오세훈 시장과 이게 명태균 씨의 진술이 조금 엇갈린 상황에서 네네. 재판부가 이 명태균 씨의 진술을 신빙성을 좀 어떻게 좀 판단하느냐 이 부분도 좀 핵심일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좀 보시나요? 제 개인적인 느낌을 뭐 말씀드릴 네. 수밖에 없는데 제가 기록을 안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전반적으로 보아서 명태균 씨 진술은 뭐 어느 정도 약간의 과장 정도는 있어 보이지만 전반적인 뼈대라던가 기본적인 틀에 있어서는 본인이 아주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지난번 김건희 씨 재판에서도 명태균 씨 여러 가지 진술들이 그 하나하나 거론되면서 그게 유죄 인정의 증거로 설시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론조사가 넘어갔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공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간에 전혀 다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여론조사 비용 대납 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 여론조사에 있어서 무언가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 간에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객관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법원에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 피고인이 지위가 상당히 좀 앞으로도 뭐 유력한 대권 주자로 꼽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이 사건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워낙 치열하게 다투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그 사실 인정에 있어서 상당히 꼼꼼하게 사건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감찰관님 말씀대로 이제 오세훈 시장이 차기 대권 유력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좀 더 보수적으로 좀 판단할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명태균 씨가 이 여러 정치인들에게 접근해가지고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무엇이든 간에 지난번에 윤석열 씨 사건의 경우에는 공천이라던가 네. 김영선 의원 공천이라던가 뭔가 이권에 개입했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그 명태균 씨 평소 모습이라던가 이런 거에 비춰보면 아무런 대가 없이 이 여론조사를 제공했을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법원에서도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 같고 다만 그 비용을 대납하는 과정에서 그 오세훈 시장의 역할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와 주고받은 말 이런 걸 놓고 보면 전반적인 여론조사에 오세훈 시장이 얼마나 관여했으며 그 비용이 오세훈 시장과의 협의의 끝에 지급된 것인지 그 판단이 제일 중요할 것으로 네. 보입니다. 네. 예, 특검은 선고를 앞두고 최근에 윤석열 씨의 무상 여론조사 사건 1심 판결문도 재판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오 시장의 경우 이번에 유죄가 나오게 되면 곧바로 시장을 잃게 되는지 어떻게 좀 봅니까? 네, 이 특검은 지난 16일 윤 씨의 무상 여론조사 사건 1심 판결문과 이를 분석한 의견서를 오 시장 사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네.
이 별도의 계약서가 없더라도 당사자들의 연락과 조사 과정, 결과 전달 정황 등을 종합하면 순차적이거나 암묵적인 합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겁니다. 네. 다만 윤 씨 사건은 명 씨 측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구조이고 이 오 시장 사건은 김 씨가 비용을 부담한 제3자 대납 구조입니다. 별도 재판부의 1심 판단이기 때문에 오 시장 사건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도 아닙니다. 네. 재판부가 정황 증거나 암묵적 합의를 판단해 참고할 자료인 셈입니다. 그래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시장직을 즉시 잃는 거는 아닙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시장직에서 퇴직하고 이후 5년간 공무담임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이번 선고는 법적 결론의 시작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오 시장의 향후 행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오세훈 시장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윤석열 씨 여론조사 관련한 사건 1심에서 이제 유죄가 나오면서 네네. 또 한 사람에게 또 영향을 미치게 됐는데 특히 이제 김건희 씨 재판에도 네. 이번 여론조사 1심에서 윤석열 씨 1심 판결을 유죄한 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네. 이번에 24일에 이제 김건희 씨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고 금품 수수,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오게 됐는데 앞서 이제 윤석열 씨의 여론조사 1심 사건에서 유죄가 나온 게 좀 김건희 씨의 이번 대법원 판결에 좀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좀 나올 것 같습니까? 저는 많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소한 조금 전에 뭐 그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 기자님께서 워낙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이 김건희 씨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은 똑같은 동일한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서,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을 한 재판에서 다루지 않았을 뿐이지 동일한 결론이 요구되는 사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1심 이진관 부장이 인정한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을 대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냐. 그리고 또한 지난번에 그 다른 재판부 김건희 씨 재판부에서는 1심과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가 났지 않습니까? 네. 그 지난번 무죄 선고 과정에서 법리 판단뿐만 아니라 그 1심과 항소심에서 사실 인정 과정에서 이진관 부장 재판부에서 보았던, 그러나 그 지난번 무죄를 선고했던 재판부에서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그런 사실 인정이 있었는지, 네. 그리고 그러한 사실 인정이 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지, 그런 것까지 대법원에서 꼼꼼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대법원 재판부에서도 지난번 그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런 검토 시간을 벌기 위해서 판결의 선고를 조금 뒤로 미춘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 뭐 오세훈 시장에 대한 재판부터 그리고 김건희 씨의 대법원 재판까지 있기 때문에 결과도 지켜보면서 상황 예의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류혁전 법무부 감찰관 그리고 정주현 뉴스마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